안녕하세요, 김일조입니다. 요즘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큰 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두 번째 보며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혹시 전문적인 비평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기생충 가족이 왜 기생충으로밖에 머물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했다면 그 가족이 잘 될 수 있었을지에 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생충이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다른 동물체, 즉 숙주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 혹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잡아 표현하는 말로 쓰입니다. 이 영화에서는 두 기생충 가족이 나옵니다. 첫 번째 가족은 문광과 근세입니다. 문광은 박 사장이라는 대저택에 사는 가족의 가정부로 일하고 그녀의 남편 근세는 저택의 숨겨진 지하에서 몰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과외로 박 사장 가족과 인연을 맺으며 새롭게 나타나게 된 기택의 가족들입니다. 첫 번째 기생충 가족 문광과 근세는 숙주인 박 사장 가족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공생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기택의 아들 기우가 친구의 추천으로 박 사장 딸의 과외 선생님이 되면서 이 숙주였던 박 사장 가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기우는 본인의 과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경력을 속여가며 자신의 동생 기정을 박 사장 아들의 미술 선생님으로 들여옵니다. 여기까지도 세 가족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들의 비극은 기정의 해충 같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. 그것은 바로 박 사장을 속여 문제없이 일을 잘하고 있던 운전기사를 자르게 만들어 자신의 아버지 기택을 그 집의 운전사로 앉히고 이후 복숭아 알레르기가 극심한 기존의 파출부 문광에게 복숭아 가루를 뿌리며 박 사장 부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문광을 자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저의 편의점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친절은 돈이 들지 않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타인이 나를 돕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. 하지만 이 기택의 가족은 친절은 고사하고 상대를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일자리를 빼앗아 그들이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 두 기생충 가족은 꼬일 대로 꼬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영화 속의 특징 중 하나는 숙주가 되는 박 사장 가족의 태도입니다. 박 사장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갑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이렇다 할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. 아니 오히려 더 매너 있게 행동하려 하고 다른 이들을 친절하게 대합니다. 하지만 의린 이 두 기생충 가족은 서로 갑질을 하며 결국에는 서로를 파멸시킵니다. 만약 기택의 딸 기정이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? 아마 기우와 기정은 그곳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좋은 시드머니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들이 파멸하게 된 이유는 농담으로라도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. 저의 살인보다 나쁜 행동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. 자신 스스로를 안 되게 하는 일은 이해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. 어느 날 박 사장의 가족들이 캠핑을 간 틈을 타 빈집에 모여 기택의 가족이 파티를 하던 때입니다.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부인 충숙은 본인의 남편 기택에게 이러다 갑자기 박 사장이 딱 집에 온다고 쳐봐. 김기택 이 인간 바퀴벌레처럼 샤샤샥 숨겠지? 라는 극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. 지금부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. 그리고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박 사장 가족이 8분 후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고 충숙이 했던 말처럼 기택의 가족들은 바퀴벌레처럼 네 발로 기며
빠르게 구석구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. 분명 봉준호 감독님도 이러한 대사를 아무 이유 없이 넣진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쉽게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 좋게 되는 일을 상상하며 이렇게 되지 않을까? 라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 말들은 곧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.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길어질 것 같아서 차후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택의 가족도 만약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비극적 결말로 가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택이 파멸의 정점을 찍는 것은 박 사장을 죽이게 되면서입니다. 박 사장네 집에서 파티를 하던 중 지하에 살던 첫 번째 기생충 가족인 근세가 기택의 딸 기정에게 복수를 한 이후 그녀의 엄마 충숙에게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. 그때 박 사장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근세 등 밑에 깔린 차키를 꺼내다가 냄새가 나서 코를 막게 되고 기택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. 그 순간 기택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박 사장을 칼로 찌르고 이 영화의 파국은 정점으로 치닫게 됩니다. 기택은 왜 자신의 딸을 찌른 근세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박 사장을 찌른 것이었을까요? 그것은 아마도 문광과 근세를 보며 기생충 같다고 생각하며 경멸을 해왔었는데 결국 숙주인 박 사장이 느끼기에는 근세나 기택이나 똑같이 냄새나는 기생충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기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파국의 정점을 찍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어떤 순간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. 만약 어떤 외부 동요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매매를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외의 다른 일조차도 꾸준히 잘 해나가기 어렵고 결국 흔들리고 비틀리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기와 매매일지를 늘 쓰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하신다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,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늘 품고 계실 수 있게 되고 간혹 살면서 힘든 일,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좋은 에너지로 만들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요즘 다시 뜨고 있는 영화 기생충을 두 번째 보고 느낀 점을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려 보았는데요. 이 영화를 교훈 삼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늘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며 내 꿈의 방향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